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2부에서 좀 가벼운 이야기들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한간에 이제 화제가 되는 게 검색어 막 1위, 2위에 연일 오르는 게 빅뱅의 뭐 성리인가? 네. 그 사람이 이제 사실 한다. 지금 또 어떤 사람은 이사다, 바지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어쨌든 뭐 빅뱅이 한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클럽을 말씀하시는 클럽을. 거죠? 네. 강남역에 있는 클럽인데 이름이 뭐 버닝썬 네. 불타는 태양 그거 가봤어요? 뭐 예전에 한번 가봤던 것 같은데 아, 그게 최근에는- 오래됐어요? 아,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든 뭐 이렇게 계속 원래 이스킨 아, 있었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래됐었어요. 옛날에 무슨 강남역에서 나오면 줄리아든가 있던 뭐 그런 거예요? 줄리아요? 줄리아드 우리 어릴 때 줄리아 나이트클럽 아닐까요? 그런 게 아닌가? 어디예요? 그 위치가? 아,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 입에서 밤에 피났어요. 가니까 모르구나. 술이 이렇게 하면 옛날에 그런 적 많아요. 우리가 피나. 이거 저 밤에는 가면 술 한 잔 먹으면 찾는데 어떤 가게를 아, 네. 이렇게 낮에 멀쩡할 때는 그 집을 찾으려면 절대 못 찾아. 그런데 또 술을 먹으면 희한하게 또 그 집이 찾아져요. 줄리아나라고 하면은 이제 방송에도 몇 번 나왔던 그 유명한 나이트클럽 아닌가요? 강남역에 그 유명한 게 네, 하나 있었지. 옛날에 예. 유재석 유느님도 말씀하셨던. 예. 그런데 네. 그 좌우가 거기에 가면 1층에는 오픈돼 있고 2층에는 VIP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 성폭행이 있었니 그걸 말리다가 누가 또 거기에 직원 기도나 네, 기도. 맞고 경찰한테 또 뭐 이렇게 폭행적인 이런 행태를 당했다. 자기는 성폭행 여성을 도우려 했는데 네. 이제 거기서 발단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경찰이 업체와 유착 관계가 있지 않냐 이랬는데 이제 또 폭로가 터져 나오는 게 2층에 VIP 룸에는 고급 술을 먹는 이제 부잣집 애들이 오고 거기에는 이제 이 전담 이렇게 시중되는 애들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물뽕이니 각종 마약 같은 걸 해서 한다라는 진술이 언론에 몇 개 나왔어요. 그게 난리가 나서 발칵 뒤집어졌는데 저 평소에 뭐 연예인들이 한다라는 식당이나 술집 이런 데 좀 가봤어요? 연예인들이 한다라는데요. 네. 저는 사실 승리 그 씨가 운영하는 버닝썬 말고 예전에 제가 지금 상호가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클럽이 있었어요. 거기는 몇 번 가본 적이 있고요. 식당 같은 경우에도 몰랐는데 갔는데 연예인 분이셨던 것 같은데 저도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는 연예인. 그럼 일단은 클럽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뭐 클럽은 네. 평생에 우리 세대 때는 클럽이라는 게 없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클럽은 이제 못 가보는 거죠. 평생에. 네. 지금은 이제 들어가려면 입구에서 기도가 아재는 안 돼요. 이제 이럴 거 아니야. 그럼 클럽은 가면 재밌어요. 어때요? 그냥 지금 소장님께서 아시는 나이트 클럽에 조금 더 자유로운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나이트 클럽은 뭐 부킹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클럽은 그런 거는 없고요. 네, 그냥 본인들이 그냥 뭐 술, 음악 뭐 즐기려고 오셔서. 그럼 클럽은 어떻게 돈을 법니까? 입장료를 받습니까? 네, 입장료 받고요. 네, 입장료 얼마씩 합니까? 입장료는 얼마 안 돼요. 입장료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10,000원, 15,000원, 20,000원 남자는? 그 사이고요. 남자는 이제 그게 클럽마다 방침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뭐 물 좋은 날이라고 표현하죠. 네, 뭐 그런 금요일 날 날에는. 밤이나 목요일 날 네, 밤인데. 그다음에 꼭 테이블을 잡아야 들어갈 수도 있고. 테이블을 잡는다는 거는 이제 테이블을 잡으면 비싼 네. 술을 그쵸. 시켜야 되겠네. 네, 안주하고. 네. 네. 안주는 클럽 같은 경우는 술이 맥주가 아니고 보드카라든지 샴페인이라든지 샴페인이라구나. 네. 그래서 보통 안주는 기본 나오는 게 있고 뭐 추가로 시키는 데도 있긴 한데 보통 술이 그렇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아마 그렇게 가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유에나 이런 데는 이제 이렇게 VIP 룸 같은 룸이요? 경우는 VIP 룸은 이제 거기 더 들어가면 더 비싸죠. 비싼 걸 시켜야 되고 더 이러네. 비싸죠. 네. 그럼 클럽은 수익이 입장료를 받거나 이제 네. 술을 팔아서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술이죠. 네. 술이네, 그죠? 네, 술이죠. 수익 구조가. 그 여자들한테는 뭐 그냥 뭐 몇 시에 오면 무료, 뭐 오면 무료 이렇게 하는데 그 다 이유가
여자들이 많아야 또 남자들이 보이니까. 와서 돈을 쓰니까. 네. 네. 그렇구나. 옛날에는 뭐 이거 저기 이 부킹을 네. 그 나이트 클럽에 웨이터들이 뭐 주윤발이니 뭐 선동열이니 이래가지고 막 여자들 손 끌고 다닌다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나이트클럽 있긴 있어요. 아직도 네. 있어요. 근데 그럼 우리 저기 저 양세무사는 네. 나이트 클럽과 클럽 사이에 끼어 있는 세대예요. 어때요? 아, 저는 이제 은퇴한 게? 그렇죠. 이제 그런데 그 부모들이 클럽이 어떤 데인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요 들어오는 사무실 입구에도 그 지하에 무슨 가게 같은 거 있더만 한참 공사하더만 또 클럽이 됐어. 근데 말로만 클럽을 듣게 되시면 결코 좋은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방금처럼 마약 얘기가 나오면 얼마나 또 걱정을 하시겠어요. 근데 물론 있을 수 있고 있겠죠. 근데 꼭 클럽을 가는 자녀분들이 다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제 조카 같은 경우에는 술을 못 해요. 술을 못 하는데 클럽은 좋아요. 그래서 춤추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걔는 정말 건전하게 클럽 가서 춤만 추다 와요. 그런 애들도 있고 뭐, 하니까. 텔레비나 이런 데서 클럽을 보니까 다 서가지고 있더만요. 네, 클럽은 그 테이블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잡지 않으면 거의 다 자리가 없어요. 아, 그럼 다 서서 있는 거예요? 네. 다리가 아파서 그거 어떻게 서 있노? 그래서 남자들도 이제 뭐 남자든 여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이 있는 테이블에 가기도 하고. 네, 그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저기 유체이탈 합법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네. 그 이제 옛날에는 그런 이런 유흥업소들이 굉장히 규모가 큰 빌딩 지하에 있었는데 네. 여기 홍대 앞에 보면 곳곳에 클럽인데 조그마한 건물 밑에도 있더라고요. 요즘 네. 클럽은 좀 작나요? 작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어요. 작은 데도 네. 있고 큰 데도 있고. 그 홍대 같은 경우는 정말 클럽의 어떤 부를 1등 공신이에요. 홍대에서 그럼 조그마한 클럽부터 큰 클럽까지가 있어서 지금도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 클럽데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있어요? 네. 그 뭐 금요일인가? 한 달에 한 번 뭐 금요일 그 클럽데이에는 모든 클럽을 순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띠 하나 사면은 그걸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띠 하나가 얼마길래? 뭐 10,000원, 뭐 20,000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싸요? 네,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날은 그렇게 해서 20,000원이었나? 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모든 클럽은 이제 이걸 보여주면 이제 입장이 다 가능은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나이트 클럽은 밤새도록은 안 하고 한 2시나 3시 때나 이래 되면 문을 닫았던 것 같은데 여기 앞에 이제 전부 클럽 여기 메인 스트리트 우리 사무실 앞이 클럽에 네. 근데 거기는 내가 아침에 좀 일찍 거기에서 뭐 홍대 앞에 아침 먹을 때가 있겠나 걱정을 했는데 육개장 집이 하나 하더라고요. 그 왜 여기 육개장 집이 있을까 생각하니까 어떤 때는 좀 일찍 약속을 했을 때 한 7시 반이나 7시에 가면 막 앉을 자리가 없이 그 육개장 집이 바글바글한데 평소에 한 8시에 약속을 하면 텅 비어서 장사도 안 되는데 왜 이 집이 밤샘을 하지 이랬는데 왜 홍대 앞에 아침 먹을 데가 없잖아요. 네. 근데 거기 내가 좀 일찍 늦게 간 거야. 한 7시 가니까 전부 눈이 벌게가지고 육개장을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해장. 그 자는 애도 있고. 회장. 근데 요즘은 그런 게 클럽은 밤새도록 하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한 8시 반이 됐는데도 기도가 앞에서 있고 음악이 안에서 쿵쿵쿵쿵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계속 늦게까지, 아침까지. 그래서 그런 데서 밤을 새 본 적이 있어요. 밤을 새 본 적? 그렇게까지 아침까지 있었던 적은 없고요. 네. 근데 아침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거의 탈진을 한 상태더라고요. 하루 종일 거의 서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거의 서 있었을 것 같은데. 참 젊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젊으니까요. 네, 홍대는 젊으니까. 네. 그래서 어떤 애는 막 길에 가다가 갑자기 푹 쓰러져서 내가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좀 마약했나 하고 걱정도 되고 했어요. 그냥 술 먹어서 그럴 거예요, 아마. 술 먹었어요? 네. 자, 그런데 연예인이 이제 뭐 클럽을 한다, 연예인이 식당을 한다, 네. 이런 게 TV에서 자연스럽게 그 뭐 성리라는 친구는 자기가 이런 가게들을 하고 무슨 이 청년 사업가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은연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무리가 막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 그 연예인이 자기가 하는 업소를 그렇게 간접 광고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부각시키는 공중파 TV 이런 좀 문제 있다고는 안 봅니까? 뭐
그거를 이렇게 부각을 하는 거를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본인은 어쨌든 본인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신 상호 원래 못 말하잖아요. 네. 그 홍보를 해도 상호 그래도 뭐 상호 말 안 해도 대략 뭐 밑에 이제 그 말 듣고 검색해 보면 그건 다 어딘지 다 알죠.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간접 홍보인데 네. 그러니까 TV 출연해서 자기 가게를 간접 홍보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근데 그 가게가 무리가 빚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막 온갖 폭로들이 터지고 있어요. VIP 룸에서 뭐 하얀 가루들을 가지고 코에 흡입을 하고 여성들한테 막 이렇게 뭘 먹였다 물보험 같은 부분을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오고 있어요. 그게 참 그냥 뭐 요식업이나 이런 거는 얘기할 때 보통 그렇게 크게 이슈가 안 됐는데 네. 아무래도 클럽은 술을 파는 곳이다 보니까 뭐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밝혀지지는 아직 네, 않았잖아요. 밝혀지지 않았지. 네, 그래서 좀 구설수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 승리 씨가 하는 라면집이 있어요. 네, 뭐 라면집은 네, 라면집 한다고 뭐 TV에서 네. 지인으로 많이 이야기하더만. 그거는 진짜 잘 되고 있거든요. 네. 그 라면집은 라면집 맛있어요? 저는 안 먹어봤어요. 봤어요? 네, 네. 안 먹어봤는데 그 저는 이제 그 라면집 그거를 이제 뭐 먹었던 애들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관련해서 그 뭐 관계자분들도 한번 뭐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되게 열심히 하신 거는 맞아요. 그 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거죠. 그 라면집 되게 잘 되고 있고 되게 방송에서도 나와서 승리 씨 이미지 되게 좋아졌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버닝썬 때문에 클럽 그것 때문에 조금 우리는 좀 나는 굉장히 주관적인 견해예요. 젊은 친구가 달을 만큼 달아갖고 뺀질뺀질해 보이더라고. 아 그분이요. 네. 아. 그래서 저렇게 사는 애는 한 번은 또 이렇게 벼락을 맞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렇게 살다가 막 확장을 해. 보통 사람은 라면집 몇 개를 하기도 바쁠 건데 또 막 지는 걸쳐놨다 하지만은 또 자기 거라고 상간에 소문은 났잖아요. 자기가 아는 거라고. 네. 그런 거 이제 클럽까지도 막 하고. 그래서 연예인이 공인이라 그러고 공인이라서 이제 TV에 나오고 또 그러면 그래서 참 술집까지야 클럽이 뭐 술집이지 뭐 그러잖아요. 술집까지 하고 좀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제가 술을 좋아해서 사실 술집을 뭐라고 할 수는 아니 없는데 일반 술집, 네. 뭐 고깃집, 뭐 술집하고 그리고 클럽하고 옛날에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나이트 클럽 한다 그러면 그 집에 애들은 결혼을 잘 못하지요. 그래서 저 같은 만약에 저라면은 사실 클럽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오픈은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 그 좀 조심스럽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구설수가 올리면 크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남이 사고 쳐도 한 네, 방에 가지. 크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클럽 하시는 연예인분들이 더 있어요. 아, 많겠죠. 네, 그죠? 더 네.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 데 좀 드러나지 않거나 식당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약간 본인이 이제 방송에서 홍보하시는 뭐 상호를 말하지 않지만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그냥 홍보 없이 조용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내가 볼 때는 뭐 조용히 해도 알 사람들은 다 아는데 TV에 나와서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때는 그게 바람을 타지만 좀 나빠지면 그쵸. 더 끝까지 타격이 크죠. 아무래도 느껴지죠. 이미지 예. 타격이. 네. 네. 자, 요즘 또 핫한 사람이 손석희 씨예요. 네. 오늘 보니까 이 방송 녹화하는 날 목요일 날 9년 전에 2011년에 또 오토바이를 이렇게 치어갖고 쓰러져서 옷도 찢어지고 다친 피도 났는데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쏜살같이 벤츠차인가 뭔가. 그래서 잡으러 갔대. 오토바이를 쐈어. 잡았더니만은 창이 열렸는데 손석희 씨라서 자기가 이제 다음날 30만 원 입금을 받았다고 입금장까지 이렇게 공개를 했어. 또 그때도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30대로 보이는. 손석희 씨는 64살이야. 나보다 8살 많아. 그 참 여성들이 저렇게 예? 뭐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그거 하지만은 네. 여성들이 한 64살 된 사람한테 뭔 감정을 느낍니까? 30대 여성 지금 딱 예? 아, 저 글쎄요. 중후한? 중후한 손석희 씨가 중후하나 나는 아주 뼈짝 말라가지고 바람에 날리더만. 아니, 저도 이제 이 기사랑 이제 방송을 접했는데요. 일단
사실 제가 아까 잠깐 방송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되게 그 좋아하는 아니 뭐 3, 40대 대한민국 여성들은 손스키시를 굉장히 이상적인 네. 뭐 정의입하고 또 이렇게 항상 공정을 그쵸. 지향하는 네. 언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방송 그 뉴스 그거만 볼 때면 진짜 너무 예, 그랬었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약간 믿어지지가 않는 약간 그런 정도로 처음에 레카차 기사하고 손스키시하고 통화하는 녹취록 들어봤어요? 레카차요? 어떤 거죠? 과천에서 네. 네, 들었어요. 네. 그거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던가요? 이게 맞나? 이럴 정도로. 레카차 기사가 옆에 있었지 않냐 30대가 30대 여성이 내리지 않았냐 하니까 끝까지 언제 내리냐 심지어 말이 내가 그냥 도망갔는데 중간에 어떻게 내릴 거냐니까 그 기사가 도망가기 전에 미리 내렸지 않냐 주차장에서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었나 보죠. 네?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네.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 뉴스룸에서 손스키 씨를 봤어요? 아니요, 저 못 봤어요. 보기가 싫었어요? 그런 건 아닌데요. 바빠서 이제 네. 보면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것 때문에. 네? 자기들은 1인 1위를 겪어도 시청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자랑하는데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근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뭔가 아직까지는 약간 네. 물론 녹취록도 듣고 다 들었는데 네. 뭔가 나쁜 놈 이게 안 되는 게 또 나게 또 이렇게 되게 단아하신 또 이렇게 하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진실을 갖다가 있는 사실 팩트만으로 안 보고 왜 네. 진실을 이미지로 볼까요? 나는 이거는 맞아요. 지금 보편적인 30, 40대 네. 여성들이 손을 엄청 지지하고 그래서 저런 류의 어떤 그 이미지 때문에 상당히 이거 좌파나 진보 측을 지지하거나 이런 거기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뭐 한 70%도 아직도 되잖아요. 그런 계층이 제일 그런데 근데 손이 지금 주먹으로 세 대를 때렸어. 회사에 또 취직을 시켜주려고 노력하는 거는 봤죠. 네. 그게 자연스럽던가요, 그거는? 아니죠, 당연히 뭔가 꼭 그리고 또 저렇게 있으니까. 점잖은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주먹으로 세 대를 때렸다. 예? 그러고는 그 다음에는 또 뭐 이 월 네. 1,000만 원씩을 2년을 해주겠다고 음. 하다가 계약서 쓰자니까 결렬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라는 게 물론 지금 이런 사건이 터진 거는 잠깐이었으니까 짧잖아요. 네. 그분이 쌓아오신 그 네. 길보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 이미지를 이걸로 덮는 시간이 더 이제 오래 걸리는 거지. 결국에는 당연히 사람이 그게 맞다면 진실이라면 당연히 그거는 네 아무래도 뭐 그렇다고 그걸 알고서도 좋아하진 않겠죠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이라는 거는 네. 손석희의 말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네. 왜 기자한테 6개월간 끌려다녔을까? 8월 달부터 8, 9, 10, 11, 12, 1. 그리고 왜 자꾸 뭘 해주려고 했을까? 그리고 또 뭐 그걸 알면 뭐 회사 문 닫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또 90 노모가 있었다. 노모하고 거기서 뭐 했을까요? 밤에? 너무 웃겨서 네?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진실이 100이고 손이 여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 또 달려오다가 둘이 조건이 안 맞아서 폭행을 했다. 그러고는 또 지 돈도 아니고 지가 사고 쳐놓고 그걸 수습하려고 회사에 취직시켜서 했다. 그럼 회사에 대한 배임이잖아요. 지 회사가 아니고 지 회사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 사장이 개인적으로 여자 문제 때문에 입을 막으려고 회사에 하면 그것도 배임이잖아요. 그것도. 그럼 이런 거를 쭉 보면 여자가 있었고 안 있었고가 아니라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 다음에 팬 것도 좀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 밤에 12시까지 있고 자기를 계속 협박을 한다라는 사람. 협박은 끈덕지가 있어야 협박당하는 거지. 내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협박당할까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주먹을 휘둘렀다는 거는 여성들에게는 충격적이지 않았나요? 그렇죠. 충격이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신고하러 경찰서 가니까 빨리 나와라 하고 경찰서 앞에서 왜 그래 이러면서 이야기하자고 그 찐따 붙는 장면도 좀 깨는 장면 아니에요? 많이 깨죠. 네. 그럼 이제 뭐가 더 나와야 확실히 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깬 사람들도 많겠죠. 당연히. 네. 뭐 저도 그렇다고 해서
아직도 막 이러지는 않는 거니까. 근데 네. 이거는 강요는 할 수 없는 거고, 네. 아직도 뭐 지지율이 있다고요? 손석희. 아니, 손석희 지지율 조사는 안 나왔고. 아니, 근데 그 30, 40대 여성이 네. 지금 문정권이나 이런 류의 진보 좌파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네. 근데 진보 좌파에 지금 한꺼풀을 이렇게 벗기니까 최은희 같은 사람, 서영교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손석희 같은 사람들이 막 등장하고 있잖아요. 또 문재인의 딸이 막 석연치 않게 어쨌든 갔는데 국제학교가 얼마 하는 줄 알아요? 한 1년에 4천, 5천 원인데 4천, 5천 뭐 태국이나 베트남에 그러면 거기에 학비를 그 정도 내려면 내 돈이 얼마쯤 있어야 될까요? 월수가. 월 한 4, 500씩을 넣어서 애를 학교를 보내려면 그것보다 훨씬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때 유세장에 나와가지고 문다혜가 대선 이틀 전에 이 워킹맘과 저는 마음이 아이들을 마음 놓고 교육시킬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저와 제 가족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도 애 데리고 태국 가버렸어. 네? 그러니까 국제학교 넣고 경호해 주러 12명이 따라갔다고 하면 좀 깨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저기 지금 이건 강요는 전혀 아니고 이 중간이 긴가 민가고 이쪽이 손이 저거 좀 예? 잘못했다고 이쪽은 네. 그래도 나는 믿는다면 지금 우리 저기 양 세무사님은 네. 중간에서 이제 어느 쯤 손 사태를 지켜보면서 마음이 어느 쯤 왔어요. 아까 그냥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지고요. 네, 저게 지금 논란이. 네. 근데 이거는 여성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예를 들면 뭔가 화를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를 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정치에 대한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는 아닌데 저도 또한 사실 저도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그렇지 뭐.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지금 말씀드린 중간이나 이런 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정치에 관심이 많고 어떤 연구를 하고 이런 사람이면 정말 그런 보도 하나와 진실 하나하나에 저도 열고 광분하고 뭔가 그럴 것 같은데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까지는 않다 보니까 뭔가 진실이 튀어나왔을 때도 그래? 저거 맞나? 또 언론에 대한 어떤 못 믿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정말 큰 사건을 덮기 위해서 뭐 열애설을 터뜨린다든지 뭐 정부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언론을 100% 믿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냥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 혼자 그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깊게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근데 손석희 프로에 이제 여성들이 등장하거나 여성이 정언을 통해서 미투를 통해서 네. 그 이제 남자들 여럿 갔잖아요. 네. 안희정부터 뭐 오달수부터 뭐 시인도 네. 있고 그렇게 이제 손이 자기가 사회를 보면서 거기에 출연을 시키거나 이제 제보를 받아서 여럿 보냈는데 네. 본인이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소름 끼치죠. 예를 들면 그게 정말로 본인이 그렇게 한 상태에서 똑같은 사람을 네 그런다고 한다면 네. 참 그냥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지금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같은 또래이신 분들은 사실 저랑 반응이 좀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주 시청자 분들은 사실은 이제 5, 60대, 40대, 50대, 60대, 뭐 물론 젊은 사람도 있어요. 제 주변도 되게 팬들도 많으신데 그분들보다 사실 저희가 정치에 둔감한 건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하지만 뭐 진실이 이렇게 나왔을 때 뭔가 그냥 관심 없어 이렇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가졌던 어떤 좋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신뢰가 있다, 뭐 정의를 지향한다, 네. 어떻게 바른생활 사나이 같아 하다가 바른생활 사나이의 밤과 낮을 이렇게 봤을 때 좀 쇼크는 옵니까? 그럼요. 충격적이죠. 저 사람도 남자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쵸. 항상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다 똑같다. 뭐 네, 숟가락들만 신나 있으면 손석희 때문에 다 똑같은 걸 보고 있어요. 네, 농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설날이라서 2부에 가벼운 네.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들 잘 보내십시오. 명절 잘 보내세요. 예.